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주식 격언 들어보셨죠? 바닥에서 잡는 게 아니라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힌 걸 보고 나서 사는 걸 추천하는 주식 격언입니다. 지난주보다 시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1940선을 탈환했고요. 코스닥은 590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바닥이 어느 정도 담보된 것 같은데 다음 달에 후회하기 싫습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서 수익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 포트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오늘도 부지런하게 개미 탈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까 말까 이 종목 NTNW 최영동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인트를 낙폭 과대주로 한번 잡아봤거든요. 최고의 타이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건설주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우려에 그동안 좀처럼 맥을 추리지 못했었던 건설주. 하지만 오늘의 정부의 규제책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불확실성이 거치자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네요. 시영증권에서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고 이후에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라는 목소리도 내놨고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에서 반등까지 기대를 해보자 배당 매력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악재 확인은 반등의 시그널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장 초반만큼의 탄력은 아니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괜찮아지는 모습 보이는데 전문가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서머리를 굉장히 좀 잘 해주셨다라고 좀 평가를 좀 내려보고 싶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옵션에 대한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업 지수가 1.54% 상당히 좀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일단은 건설업 정보 관련해가지고 종목군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들은 앞서 언급하셨듯이 부동산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감들이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시장을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스피 전반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부진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건설업종에 대한 지수 자체도 118포인트에서 90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 23%, 25%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반등에 대한 흐름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반등에 대한 흐름들은 상당 부분 좀 고무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듯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선반영 부분들이 주가에 투영이 됐다. 그만큼 낙폭 과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도 같이 투영이 됐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림산업이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그리고 HDS 산업,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낮아진 실적 대비해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저평가 매력에 대한 부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앞서 언급드렸던 세 가지 요인들이 주가에 투영이 되면서 낙폭 과대로 빠졌었고요. 그리고 지수 반등과 더불어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 부분 좀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매도 관점보다는 오히려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시켜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GS건설을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선 강하게 좀 돌파를 시켰다가 좀 밀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과거 보여줬던 3만 원대 초반대까지 밀리는, 그러니까 하방대지성을 담보를 하는 가격대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요, GS건설도 마찬가지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포트 아웃에 대한 개념보다는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으로 포트 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드리면서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포트 인에 대한 의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 전문가의 건설주의 탑픽은 GS건설이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 도와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코스맥스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신저가 어디까지 갈까요? 52주 신저가를 오늘 새로 썼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여파에 그리고 한국콜마 반사익 기대감에 화장품주들이 줄줄이 상승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문제는 저성장 국면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까지 충격으로 안아가면서 코스맥스가 오늘 두 자릿수의 급락 나타나면서 76,2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가슴이 아프지만 빠른 손절매가 필요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사실은 화장품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코스맥스 BTI 이제 급락한 흐름들이 조금 좀 가슴 아프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 부분 좀 크게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의 예상치, 기대치에 대비해서 10% 이상씩 지금 밀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크게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들도 어느 정도는 좀 예상 시나리오에 좀 담으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급락하는 첫 번째 요인을 말씀 좀 드리게 되면 뭐 부진한 2분기 실적은 뭐 말씀드렸고요. 그 두 번째 부분들일 것 같은데 국내뿐만 아니고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지수를 끌어올리고 종목을 좀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국내는 뭐 차치하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반대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될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실적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하반 경직성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투심 그리고 시장에 대한 수급 자체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하반기 들어서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고 중국 시장에 대한 신제품 출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리고 이제 눈에 좀 띄는 그러한 실적들이 좀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당분간은 좀 하방 경직, 그러니까 하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자에 대한 급락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매물대 자체가 한 7만 원대는 잡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7만 원대에서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주가에 대한 반등 흐름들을 좀 고민을 해보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V자 반등보다는 오히려 횡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현금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되는 관점에서 포트 인에 대한 의견보다는 포트 아웃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실탄을 아껴 쓸 때입니다. 포트 아웃 중국 시장 회복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연말 연초를 뜨겁게 달궜던 수소차 테마주 기억나시죠? 이엔코리아는 자회사 효과로 인해서 수소차 테마주로 묶였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수소차 테마주가 시들하자 이엔코리아 주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주가가 약 반토막 가까이 이렇게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하향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되고 있죠. 요즘 시장에 널리고 널린 게 낙폭 과대주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 수소차 테마라는 네이밍이 붙었잖아요. 전문가님, 과거 명색이 또 있긴 한데 이엔코리아 다시 한번 믿어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아직까지는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뭐 그만큼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너무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좀 산적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동 폭도를 좀 진행을 시켜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테마 쪽으로 순환매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처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 부분 좀 뜨겁게 좀 시장에서 각광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엔코리아에 대한 주가 반등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엔코리아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엔코리아 다들 아시다시피 수소차 관련 테마에 좀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수소차 충전소와 관련된 종목이겠죠. 자, 자회사 EM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수소 충전소 사업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듯이 뭐 전기차뿐만 아니고 수소차, 그러니까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하반기에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1분기에 보여줬던 영광 자체가 하반기에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서 단기 낙폭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자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7월 말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단기 바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100원대겠죠. 4,100원대에 대한 바닥 흐름들 그리고 최근 보여주고 있는 5일선에서 추가적인 하락 없이 오히려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양봉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에 대한 예고편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자에 좀 거래량이 조금 더 실려가지고 직전 고점이겠죠. 8월달 초에 보여줬던 한 5,2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켜주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우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자에 보여주고 있는 뭐 짧은
양봉을 통해 가지고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개념에서 오늘 이 종목에 대한 수소차 전체적인 테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수소차 전체 안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종목으로 EM코리아라는 종목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자체는 포트 아웃보다는 오히려 포트 인에 대한 그리고 테마에 대한 순환매 관점 그리고 수소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반기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포트 인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섹터 안에서 테마 안에서 좀 종목을 좁혀주셨는데요. EM코리아, GS건설, 포트인 전략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